네,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QMS 플래너 윤관영 전문가 그리고 김정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주택연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주택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개념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네, 주택연금은 열심히 생활하시다가 노후가 되면 특히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금융자산이 별로 없으시고 부동산 자산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노후연금을 받게 되면서 한국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내가 확정된 금리로 아니면 방식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게 노후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택연금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만 갖고 계신 분들에게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로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말씀해 주신 대로 노후에 일단은 집 한 채만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그렇다면 손 벌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자, 이 같은 주택연금 좀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주택연금이 이제 제도가 3월 달에 많이 바뀌면서 지금 많이들 이제 문의들을 하시는데 주택연금 3종 세트가 지금 나왔죠.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떤 연금 제도가 바뀌면서 많이들 했는데 지난달 그 5일 동안 약 25일서부터 30일 기간 동안 상담 의뢰 건수가 예를 들어서 그 기존의 방식보다도 상담 건수가 무려 11배 정도 600건 이상의 뭐 주택 상담에 대한 연금에 대한 상담이 지금 많이 늘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들 많이들 주택연금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지금. 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3월부터 제도가 좀 바뀌었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연금 특별히 뭐 제도 중에는 다른 것보다도 연금 받는 것이 이제 나이 제한을 좀 더 완화시켰죠. 그래서 특별히 뭐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주택 그 소유자만이 꼭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완화된 거는 주택 나보다도 둘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배우자와 본인으로 떨어졌을 때 만약에 60세 미만일 경우도 해당자가 됐을 때 뭐 되는 어떤 그런 게 가장 특별하게 바뀐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 제한을 완화시켰고 가입 대상이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택연금에는 누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 요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변경된 조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부부가 60세 이상이 넘으면 되는데 지금 변경된 조건으로는 부부 한 분이 60세 이상 넘어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근데 주택 가격이 9억 원인데 9억 원 이하의 집에서 노후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그 주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개를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한 개를 3년 안에 처분하시고 9억 원의 집 하나만 소유하는 걸로 하시고, 예를 들어서 다가구를 가지고 계시는데 합산이 9억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9억 원을 이하를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제도, 이런 가입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집값에 좀 대출이 껴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집값의 잔액 금액을 가지고 노후연금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데, 중요한 건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부분이 내가 월세로 주택을 계약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노후주택 자금을 연금을 받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대출이 있는 건 괜찮은데 임대차 계약이 된 집은 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집 한 채만 갖고 계시고 별도의 수입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활용하기가 참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보통 그러면 3억 정도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수령액은 얼마 정도가 되나요? 일단은 이제 지급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 지급 방식과 확정 기간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 지급 방식은 이제 60세부터 받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68만 원 정도, 70세 하게 되면 약 97만 원, 그 다음에 80세 하게 되면 146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 기간은 이제 55세, 60세, 70세로 이제 구분되는데, 기간을 정한 거죠. 확정 기간은. 예를 들어서 55세일 경우는 25년 동안, 그 다음에 60세일 경우는 20년과 15년 동안 연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60세 20년은 약 80만 원을, 그다음에 15년은 약 95만 원을 금액이 점점점 줄어들죠. 그다음에 이제 70세는 120만 원 정도의 수령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받는 방식과 나이, 기간에 따라서 수령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종신 방식과 확정 기간 방식의 수령 방법이 있다라고 예, 예. 해주셨는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신 기간 방식은 계속 종신토록 확정 금액을 정해놓고요. 계속해서 기간을 이제 생존하는 기간 동안 받는 거고요. 확정 기간은 내가 얼마 정도 기간을 딱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15년이든 20년이든 25년이든 거기 기간에 맞춰서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을 딱 정해놓고 받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죠. 네. 종시지급 방식은 부담 없이 한다. 확정기간 방식은 내가 어느 정도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수익 구조를 봐갖고 기간을 결정해서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신 방식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계속 수령하는 방식이고 확정 기간은 기간을 정해놓고 그동안 받는 거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보통 그렇다면 은퇴 이후에 수입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할까요? 사실은 지금 수명이 계속 100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이 뭐냐면 아직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자녀의 결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미리 해소하신 분들은 종신지급 방식을 많이 선택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만약 그러지 못하면, 아직 내가 큰일을 치를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치르면서 해야 할 결혼 비용, 특히 자녀 교육, 이제 결혼이 아마 그 은퇴 시점에 보면 오는 경우가 많고요. 아직 자녀가 늦은 출산으로 따진다면 또 교육비가 아직 들어갈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기간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이제 결정하시는 게 원활할 거로 봅니다. 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확정 기간 방식을 정했을 때 자신이 좀 정한 기간보다 일찍 본의 아니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부 중에 좀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네, 사망 시에도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40에서 60% 기간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연금은 그냥 그대로 100%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도 받고 남아있는 상속분이 또 있다면 상속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에 만약에 그 배우자가 1년 안에 이주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6개월 이전에 소유권을 등기를 이전을 해버린다든지 하면 그 계약이 소멸돼 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부부 중에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전을 할 경우는 좀 어렵다라는 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주택연금을 활용할 경우에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은 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향후에 나중에 또 집값이 오르면 또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값이 오를 경우 그리고 떨어질 경우 주택연금은 변동이 있나요? 주택연금 변동이 없어요.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 조금 커버가 되지만 오르는 거에 대한 어떤 거기에 단점은 여러 가지 중에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어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본인이 감수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를 경우 좀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요, 주택연금 수령액 정산은 어느 시점에 좀 진행이 되나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제 60세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전환 시점을 먼저 고려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이 지금 현재의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을 할 것인지 하향 조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산 시점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네. 하시는 거면은 만약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오를 것 같다면 좀 최대한 늦게 정산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네, 예. 잘 들어봤습니다. 일단 잘 알고 활용하면 득이 참 많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요, 주택연금 어느 분들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집을 담보로 내가 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집을 한 채 정도밖에 소유하지 못하고 한국 사회에서 보통 보면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가정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작은 집을 소유하게 되고 성장하면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출금을 갚다 보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현금 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입 조건을 보고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택
60세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어떤지 그게 내가 적합하다 하면 한 채 정도의 주택으로 지급받기에는 아주 적당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 한 채 말고 다른 수익이 없으신 분들께는 가장 유리한 제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자격 요건만 되면 누구나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60세 이상.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택연금 가입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입 비용이 이제 들어간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증제도죠. 최초에는 이제 주택 가격이 1.5%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부터는 0.7%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를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주택 가격에 대한 상정이 결정이 되면 그 가격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확정기간 지급 방식이든 종신지급 방식이든 연금액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률에 고려했을 때 연금을 더 많이 주는 제도는 아직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내 지역이 혹시나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지역, 그래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아직도 주택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이 있죠. 강남이라든지 일부 특권 지역은 아직도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커버가 약간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연금액은 오르지 않는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연금 가입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많이 부담되는 정도인가요? 일단은 사실은 그거를 계속 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계속 내는 건가요? 어느 정도 비용을 계속 보증제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집이 고가일 때는 목돈이 되겠죠. 0.7% 정도를 계속 내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비용적으로 보면은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금을 계속 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단점은 본인이 감수를 해야 합니다. 네, 집값이 0.7%라면 진짜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그러면 얼마나 계속 내야 되나요? 매년 내는 건가요? 그렇죠. 예. 매년 좀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전문가님. 네, 팁을 말씀드리자면 주택만 믿어서는 될 일은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이나 보증보험료 같은 것들이 조금씩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거주하고 있다면 이전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노후에 살 곳이 어느 곳인지 먼저 선정을 하고 평생 산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집을 담보로 노후주택연금을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금을 받는 만큼 노후에 평생 살 집을 담보로 한다는 점 참고해주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윤건영 전문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현실이 이제 온 게 주택연금이 이슈가 된 건 사실 좀 불행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에 포커스를 두고 인생을 살면서 딱 남은 게 집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녀 결혼이나 자녀 포커스에 모든 걸 뒀고 자녀 교육, 본인의 인생에 대한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를 못해서 주택연금으로만 연금 제도로만 단 한 가지만 활용한다는 건 사실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40대 후반, 50대에 계신 분들은 아직 60세가 안 됐어요. 연금이 요즘 제로보험이라든지 연금에 확정이율로 가는 상품들도 워낙 많고요. 금리 자체를 지금 더 보상하기 위해서 회사가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 안에 추가 납입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얘기 들으신 분 중에 3억 정도의 집을 가지고 솔직히 주택연금을 받지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떻게 따져보면 사실 아까 보셨죠? 금액? 68만원, 70만원대? 그렇다면 여기다가 만약에 30만원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연금을 준비해갖고 한 100만원 정도, 그래도 안전하진 않지만 전체 주택 노후에는 약 60% 지출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한다면 훨씬 더 나은, 편안한 노후를 좀 준비하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중요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주택연금 이외에도 미리미리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대비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주택연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나눈 이야기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드릴게요.